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억눌렀던 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은밀하게 형성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을 깊이 파고들어 그림자에 맞서고 통제하는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칼 융이 심리학계에 도입한 가장 깊고 놀라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인정하기를 꺼리는 인간 마음의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식의 층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분노, 질투, 두려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지배자가 되어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는 내면의 목소리, 타인을 깎아내리는 경향,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강렬한 반응은 그림자의 가시적인 징후입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특징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경향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심의 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깊은 자기 관찰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림자의 무의식적인 힘을 증폭시켜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 질투, 편견과 같은 반응은 종종 의식이 그림자를 억압한 결과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을 극복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는 기본은 자신에게 솔직할 용기에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결점과 억압된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심리적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키워줍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않고 타인의 어두운 면만 판단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투사를 만들어내고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는 의식적으로 다룰 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안내자가 됩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는 창의적이고 변화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사람은 억압된 측면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술, 글쓰기, 명상, 자기 성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림자를 의식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직면한다고 해서 두려움, 수치심,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삶에 미치는 통제력을 줄이고 정신적, 감정적 자유를 증진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여정은 우리 자신의 심연을 파고들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게 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면 더욱 의미 있고 의식적인 삶의 경험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온전함을 깨닫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할 때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와 더 깊은 조화와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계신가요? 생각과 감정을 관찰했을 때 무엇을 알아차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림자는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눈에 띄는 흔적을 남깁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그림자 행동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우리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를 비판하고 타인의 실수를 과장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그림자의 눈에 보이는 단서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의식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할 때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또한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을 통해 드러납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특징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반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심의 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거만하거나 화난 행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분노나 자아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림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밝혀줍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림자는 그 영향을 체감하게 만듭니다. 칼 융의 접근법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투사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친구, 동료 또는 가족에 대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긴장과 오해로 이어집니다. 그림자의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면 관계를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 행동에 갑작스러운 폭발로 나타납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이 의식적인 자각 없이 갑자기 표면화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 질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종종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폭발을 관찰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관찰입니다. 칼 융은 일상생활에서 그림자 반응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 시기, 경멸을 느끼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면 삶을 더 통제적이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의 창의성과 개인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을 인식할 때 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술, 글쓰기, 명상 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분노나 질투와 같은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림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의식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하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키워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 측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판단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인식은 타인을 더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자 작업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식과 성찰의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 신호를 인식하고 자동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림자 신호를 관찰하면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내면 세계와 외부 관계 모두에 대한 진정한 통달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생각, 감정, 그리고 억압된 욕망에 지배받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그림자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정신자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토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판단 없이 생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마음이 끊임없이 바쁘며 대부분의 생각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 우리를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정신 반응의 기원을 이해하고 이러한 자각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내면의 힘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동적인 행동을 초월하여 자신의 의지로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을 지배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과 그림자가 의식적인 자각 없이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죄책감은 종종 간과되는 정신적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 자각은 내면의 힘을 키우고 반응 조절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차원은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입니다. 칼 융은 정신적 고요함과 자각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고 가르칩니다. 규칙적인 명상, 호흡 운동 또는 마음 챙김 수련은 정신적 혼란을 줄이고 그림자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삶의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힘은 이러한 의식적인 마음, 다스림과 함께 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림자를 다스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의식적인 자각과 통합할 때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힘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적 통달은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잠재력으로 변화합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림자의 에너지를 삶의 건설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통달의 또 다른 차원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감정적, 행동적 자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질투의 반응을 관찰하고 멈추는 것은 정신적 수양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수양은 삶에 더 큰 자유, 균형, 그리고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내면의 힘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삶의 경험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음을 통달하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자각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정신적 통달은 인내와 결단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 외부 자극, 그리고 내면의 갈등은 끊임없이 마음을 시험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수양은 끊임없는 관찰과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면의 힘의 열쇠입니다. 칼 융은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과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감정적 반응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의식적인 자각, 감정 관리, 그리고 그림자 통합과 결합될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깊은 내면의 균형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의식적인 삶의 초석이며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삶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영적 성숙과 심리적 온전함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사람은 억압된 측면들을 삶의 건설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반응을 변화시키며 의식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그림자 통합에 인내, 용기, 그리고 깊은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통합 과정의 첫 단계 중 하나는 자기 관찰입니다. 칼 융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반응을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관찰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노, 질투, 실망과 같은 감정의 원인을 질문하는 것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림자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변화하여 삶의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창의적인 표현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들을 예술을 통해 의식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그리고 기타 창의적인 활동들은 그림자 에너지를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억압된 측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은 영적, 심리적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깊은 인식을 촉진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은 그림자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은 정신적 평온함과 의식적 자각이
그림자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명상, 호흡법, 그리고 마음 챙김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과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련은 그림자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고 그 에너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이 더욱 명확하고 의식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림자 통합은 또한 감정 지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칼융에 따르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어두운 면 또한 판단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회적 관계에서 심오한 이해와 균형을 촉진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과 환경 모두와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그림자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칼융은 감정과 억압된 측면들을 종이에 옮기는 것이 의식적인 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가르쳤습니다. 일기 쓰기는 내면의 갈등과 그림자 에너지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감정적 반응을 분석하며 그림자를 의식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 통합 과정에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칼융은 이 과정이 인내와 결단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통합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자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과 환경 모두와 깊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적인 존재감을 형성하고 영적 성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심리적 온전함과 내면의 힘을 얻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림자 통합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이끌고 감정적 반응을 변화시키며 영적 성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더 깊은 균형과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사람은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칼융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초석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과정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내면의 갈등과 억압된 측면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려면 먼저 자각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자각은 감정, 생각, 그리고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는 것은 삶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힘을 깨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제 과정의 첫 단계는 정신적, 감정적 과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칼융은 대부분의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적 반응은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림자의 영향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림자를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억압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관계를 지배하는 내면의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 질투,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종종 그림자의 무의식적인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정신통제와 영적 성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그 에너지를 삶의 건설적인 영역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가능합니다. 정신통제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칼융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반응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왜 화가 나는지 이해하고 질투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신적 통달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식적으로 반응을 조절하고 그림자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는 사람은 삶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은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융은 정신적 고요함이 그림자의 영향을 완화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호흡 운동, 마음 챙김은 자신의 내면 과정을 이해하고 그림자의 에너지를 변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련은 정신적 훈련을 쌓고 삶의 의식적인 방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면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의식적인 자각이 깊어집니다. 그림자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적 측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더 성공적입니다. 통제는 내면 세계와 외부 관계 모두에서 의식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면 관계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통제 과정에는 인내심과 끊임없는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마음과 그림자를 통제하는 것이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각과 수행의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상적인 상황, 내면의 갈등, 감정적 반응은 정신 통제력을 시험하고 강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과 환경 모두와 조화롭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그림자를 다스리는 것은 삶의 매 순간 실천해야 할 실천입니다. 마음과 그림자를 다스리는 것은 내면의 힘과 의식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통제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그림자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자각, 내면의 훈련, 그리고 그림자 통합이 결합될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제는 삶을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게 경험하는 토대이며 이 과정은 매 순간 더욱 강화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사람이 내면의 자유를 얻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은 삶의 혼돈 속에서도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직면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진실성을 발견하고 삶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결점이나 억압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힘을 드러내고 영적 성숙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거부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자동적인 반응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정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며 진정한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공감과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이 타인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자와의 평화는 우리 자신과 환경 모두와 더욱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내면의 자유는 타인의 그림자에 직면했을 때에도 침착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통제는 그림자와의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인식과 자기 관찰은 그림자의 영향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이 발생할 때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면 그림자가 파괴적인 힘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 수양을 기르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와의 평화는 의식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을 내면의 혼돈에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창의성과 개인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킵니다. 칼 융은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할 때 생명 에너지가 창조적이고 변화적인 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술, 글쓰기, 명상,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은 그림자를 의식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건설적인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자각과 자기 관찰은 그림자 평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매일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깊어집니다. 내면의 관찰과 의식적인 자각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림자의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여정에는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심오하고 변화적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융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리하며 삶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진정한 자유와 깊은 내면의 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림자와의 평화와 자유는 사람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고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삶의 매 순간 끊임없이 강화되어 개인을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내면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깊은 지혜와 균형을 발달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심리학의 심오한 내용을 탐구하고 그림자에 맞서고 마음을 다스리는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